자, 우리 윤정화 대표님, 시간상 짧게 부탁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강석정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난해 필리핀에 있는 앙겔레스 한글 학교에서 역사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 길거리에 지나시는 분들 중에 요즘 중고등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과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없으시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저는 역사를 가르쳐달라는 말씀에 우리나라 교육부가 전 세계 한글학교에 교과서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의 교과서를 가지고 집에 와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부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뒷부분에 광복 이후에 근세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독교에 대한 건 어떻게 쓰여 있을까 궁금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요, 우리나라 기독교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신 지 거의 140년 넘고요, 150년 가까이 됩니다. 어떤 나라에 150년 넘는 일이 진행되면 그 나라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기독교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선 거기서 충격받았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 역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도 안 써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사실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다. 그런데 2년밖에 안 됐는데 6.25가 났죠. 1945년에서 50년 그 사이에는 우리나라에는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당시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70%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공산주의가 70%의 나라에서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공화정의 국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 들어가셔서 독립정신이라는 걸 쓰셨거든요. 그게 1904년에 쓰신 책입니다. 29살이에요. 1904년이면은 지금부터 120년 전입니다. 120년 전에 20대, 29세의 청년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공산주의가 세워지지 않게 하려고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70%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지지한다고 하는데 자유민주공화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 힘든 일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해내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는 공산주의와 싸우는 겁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을 건국하셨을 때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었습니다. 우리 저 젊은 청년 머리에 멸공이라고 써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당시 반공이었죠. 여러분, 이 교과서에요, 독재자라고 써있는 분들은 딱 반공을 국시를 했던 대통령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거기에 전두환 대통령까지 반공을 국시로 하면 이 교과서는 다 독재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특히 여러분, 새마을 운동을 여러분들은 다 겪으셨을 겁니다. 새마을 운동은 어떻게 써 있을까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교과서를 보여드리려고 연설문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를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새마을 운동은 인구 인구가 크게 늘어났고 농촌의 실질적인 경제 소득도 크게 향상되지 못하였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이런 걸 교과서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 때문에 얼마나 빠른 경제 개발을 했고 전 세계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한국에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오는데 이 교과서라고 전교조가 가르치는 이 교과서는 농촌 경제 소득에 향상되지 않았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이 부분은요,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까지 넣습니다. 필리핀에서. 이 교과서 쓴 사람 누군지 알려달라. 내가 한국에 가서 끝장 토론하겠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게 됐는지 조목조목 통계를 다 이용해서 민원을 넣습니다. 그런데 2달이 넘도록 답이 안 오더니 이 교과서는 이번에 쓰지 않는답니다.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똑같은 내용으로 20가지의 검정 교과서가 지금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요, 이런 내용을 반대하면 채택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 우리가 졸고 있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작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 때문에. 이거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을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려고 했다고 써 있습니다. 북진 통일하려고 써 있다고 있고요. 김일성이 평화 통일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엔군이요, 193만 명이 파견을 했습니다. 193만 명의 청년들은 10대부터 있었습니다. 10대,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들은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공산화가 될까봐, 공산군이 쳐들어올까봐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 3만 8천 명이 죽었고요. 유엔군 전체로는 50만 명이 넘는 사상자, 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군에게 엄청나게 빚을 진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50개 국가가 넘는 나라가 처음으로 전쟁에 참여했고요. 그게 바로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유엔 행군이나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할 줄을 모르는지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할 줄을 모르지?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왜 공산군하고 싸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6.25 참전용사에게 감사합니다. 나라를 구해주셔서 하는 게 아니라 6.25 참전용사한테 가서 왜 공산군하고 싸웠니요? 그래서 통일이 안 됐잖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입니다, 지금. 여기에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5.18. 제가 신동국 목사님을 뵙고 5.18은 어떻게 써있을까 궁금해서 봤습니다. 5.18에서 나오는 건요, 계엄군이 시민을 때리는 거 이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시위다가 계엄군에 맞서서 싸운 것처럼 돼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시민군이 먼저 계엄군을 죽인 건데 계엄군이 시민군을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께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980년에 총학생 회장이었다는 어떤 분을 뵙게 됐어요. 그분은 전두환 때 자기는 고문을 많이 당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하시던 말씀이 이 책의 156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당시의 유언비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언비어 뭐였습니까? 금남로에 그 많은 사람들 오게 만든 유언비어가 뭔지 아십니까? 공수부대가 여성의 유방을 도려냈다. 그리고 그 총칼로 짤질러 죽였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총학생회장 했다는 그분은 그게 자기가 만든 거짓말이랍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왜 그걸 거짓말했냐고 물어봤어요. 언제 거짓말했냐 물어봤더니 21일 날 했답니다. 이미 5.18 이전부터 이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군들은 제일 먼저 경찰을 습격하고 무기고를 탈취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도소에 있는 사상범들을 석방해서 이 나라의 봉기를 일으켜서 공산화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소식을 듣고 그 광주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지어냈답니다. 이 안에 있는 유언비어를 쓴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고백하시죠. 이제는 사죄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시죠. 했더니 자기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답니다. 우리 여러분 그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 여기 네, 제가 그분의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분이 기자회견을 하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촛불 집회가 나옵니다. 촛불로 정권을 바꿨다고 써 있습니다. 박근혜가 왜 탄핵을 당했는지 토론해봐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이 교과서를 보면서 이 새마을운동도 가짜로 써 있고 6.25도 가짜로 써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가짜로 써 있고 온통 그런 폭력을 민주화로 포장하는 이 교과서에 5.18을 민주화라고 써놓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힘들게 마련해주신 신동국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진실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5.18 유공자들 박지원하고 추미애가 무슨 유공자입니까? 이런 엉터리 유공자들 빨리 밝혀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5.18에 희생되신 분들께는 우리가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희생당하셨습니다. 이 거짓말에 희생당하신 거예요. 거짓말을 한 사람이 스스로 거짓말했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희생당하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밝혀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그 다큐멘터리 하신 분 영화 찍으신 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여기 5.18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더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 파이팅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시죠. 예, 부담스 오셨는데 죄송해요. 5분만 합시다. 5분만. 5분만 부탁. 박수. 뜨거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5분만 발언.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 일찍에 부산에서 KTX를 타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저 집이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5분 발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원래 축구도 전후반 다 끝나고 마지막 5분에 골이 터지죠. 그리고 야구는 9회 종말에 홈런이 터지는 법입니다. 이 5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5분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하신 선생님 말씀대로 선교사님 말씀대로 거짓말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밝혀야 될 사실들이 엄청 많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밝혀져야 되고요. 광우병 사건도 밝혀져야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대통령이 자살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살로 지금 거짓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안함 사건이 미국 군함이 폭파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5.18은 더 큰 거짓말이죠.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고 있는 단체가 5.18 유공자 단체라는 것입니다. 이 5.18을 확실히 밝혀야만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 폭동 사건도 밝혀져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더 제주도 4.3 사건도 밝혀져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이 있습니다.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에 제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침에 KTX 타고 오면서 제가 시를 하나 지었어요. 저 시를 읽어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구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일찍이 목사님으로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거하며 영혼구원 나라 사랑에 몰두해왔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 목사를 독사와 살모사로 만들었다. 누가? 이 나라가. 그리고 빨강물이 든 간첩 종북 좌파 주사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좌파 좌익 진보라는 자를 빨갱이들을 모조리 도용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랑스러운 거구다. 나라 말아먹는 좌익보다 애국심이 강하고 빨갱이 짓거리하는 극자보다는 국가관이 확실하다.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거구다. 세계 경제 6위의 부국강변 나라를 이룩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좋아하고 북한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풀어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싫어한다. 나는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낼 거구다. 나라 망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자익보다 태극기를 좋아하고 나는 자유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반국가 세력을 죽도록 미워하는 거구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구다. 여러분, 오늘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은 피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님은 구속을 당했죠. 노태우 대통령님도 구속당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당했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당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당했습니다. 우리 뭔가 생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좌파들이 만들어낸 이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우리 우파 대통령들이 다 살려놨는데 좌파들이 다 말아먹고 좌파들이 못 살게 구는 이 대한민국을 이제 우리 모두가 여러분 힘을 멈춰서 마음을 합하고 우리가 정성적으로 우리 이 나라를 살려내서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는 바람에 각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코 대통령께서 각하되면 5.18 문제부터 아니라 여러가지 억울한 모든 거짓부렁이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정확하게 밝혀서 대한민국을 초일류 정상국가로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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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행복당 최고위원으로 2017년도 문재인이가 대통령 될 때 대선을 준비해서 홍준표하고 싸웠습니다. 저는 대한항공에 32년을 근무하면서 항공기 정비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34개국을 12년 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부강해서 돈이 많은 나라인데 왜 복지가 최하위 복지 형태를 이루고 있나 이걸 조사했습니다. 했더니 이 정치하는 놈들이 도둑놈이 너무 많아요. 예? 지금 테헤란로의 다량제 사기는 모래 아래 불과합니다. 정치 사기꾼 놈들은 바이돌이에요, 바이돌. 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요즘 생각을 하고 엊그제 저도 교회 장로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이미 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나아갈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 광화문에 모이고 우리가 윤 대통령을 위해서 저거 하고 하나하나 할 일이 이 5.18 진상규명을 밝히고 하면은 그대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전 세계 평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상낙원 빨리. 저 빨리요. 저 빨리. 몇몇 사람들만 이제 놔두고, 우리 해야 할 발반을 합시다. 우리가, 똥개는 지어도 기차는 간다.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아무리 이 나라에 나쁜 악의 세력, 거짓의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라의 정의의 물결, 진리의 물결은 도도히 흘러갑니다. 지금 현재 이 나라가 아무리 악의 세력, 거짓의 세력, 외국의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를 지금 현재 이끌고 나가는 자들이 거짓이 잠깐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의의 세력과 정말 진실의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모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이와 지역에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이 마당에
자유 대한민국은 우리가 길이 이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진정 자유의 주인공들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외치는 많은 정치인들, 언론인들, 또 기타 말만 하는 사람들 뭐합니까? 정말 우리가 행동할 줄 아는 사람, 말만 하고 행동 못하는 그런 사람 100명보다도 행동하는 한두 명이 더 나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넓은 길로 나가는 것보다도 정말 진실되고 정말 삶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좁은 길로 나갈지어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로 나갈 적에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무대 촬영으로서 5.18을 선포하고 있는 처음입니다. 진정한 5.18 강남로 전투를 선포하고 또 5.18의 진실을 선포하고 5.18의 지금 현재 지금 시국 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 5.18 시국 선언문은 이제 오늘로서 이제 알파로서 출발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화문 선포가 오늘로서 오메가 마지막이라는 말도 있는데 맞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이제는 그 모임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그런데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싸워야 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고, 아무리 복귀한들 식물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진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적에, 뭔가 할 적에 우리의 국민 열기가 뭉쳐질 때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지어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정말 우리가 외세의 세력, 외부의 세력 아무리 크다고 한들 우리의 10배, 100배, 1000배, 만배가 된다고 한들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광주 세력이 무섭다, 전라도 세력이 무섭다, 호남 세력이 무섭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섭다. 뭐가 무섭습니까? 김정은이가 무섭습니까? 완전히 지금 현재 홍석필이가 무섭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현재 올바르게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많은 악의 세력들, 거짓의 세력들, 또 기타 많은 이런 세력들 중에서 또 완전히 트럼프의 가장 악의 세력이 누구냐?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5.18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5.18과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진정 승리를 해야만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정말 이 나라를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을 확보하면서 오늘 모인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 앞날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진정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의 이 핵심의 인물로서 진정 이 시대의 등불로서 나갈 수 있기를 진정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이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제2차, 3차 모임에도 여러분들 같이 나와서 성원하시고 힘을 모아서 나간다면 진정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바로 세워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이크를 사회자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앉아주시기 감사합니다. 이 앞에 나오셔서 전체 사진 한번 찍으시고 귀한 여러분 사진 한번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하시고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 나오세요. 자리에 앉으신 분들 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시까지인데 앞에는 앉아주시고 뒤에는 한 줄 서주시고 자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오십시오.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귀한 여러분들이 계시고 믿지 않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모임에 참석을 감사합니다. 의자 뒷줄도 서주셔서 사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이건 사진 촬영합니다. 나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앉으세요. 나오세요.